안녕하세요. 예, 세레타튼 교수입니다. 예, 빌려서가 상을 갔네요. 올라가기가 여기가 올라가기가 쉽죠? 없어요. 매물대가 없으니까 올라가기가 쉬운 자리입니다. 쉬운데 상한가를 가고 나서 제대로 안 털었죠. 보나마나 제대로 털려면 굉장히 높은 데서 이렇게 털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량을 끌어올려서 여기서 물량을 받은 듯하게 어딘가에 물량을 받은 듯한 거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끌어올려서 올라가기가 쉬운 자리니까 끌어올려서 단타 세력애들이 단타를 친 겁니다. 단타 치고 단타까지 치고 내려가다가 진짜 물량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은 겁니다. 아마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오늘 상한가를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서는 잘 안 버리겠죠. 근데 내일 봐서 분봉 보면 뭐 종가상이라고 하기엔 좀 서운하죠. 예, 중간상 정도 되는 건데 내일 조금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은 아이고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가고 나서 내일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올라가려고 하면은 내일 여기에 몰려 있는 애들 여기에 몰려 있는 애들이 야 내 근처까지 다 왔다 야 던져 그러니까 막 던집니다. 그럼 얘가 아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무너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올라가다가 무너지니까 이제 물량 받은 자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이거 삐뚤어졌네요. 예. 그래서 제가 물량 받는 자리가 있어야 주식이 다음에 크게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량을 열로 끌어내리고 여기 물량을 여기로 끌어내리고 여기 물량을 여기로 끌어내려서 이제 뭐 주식 뭐 앵간히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단어 예, 삼각수렴 이렇게 하겠죠. 올라가서 쫙 끌어올려서 물량 받고 조정하면서 그러면 이게 중간 정도에서 올라가면 이제 소위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고요. 진소희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이런 거는 모가지나 머리까지 올라간다. 여기서 뒤에서 모가지나 머리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바닥까지 내려온다. 바닥까지. 이 중간 자리가 아니라 바닥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바닥까지나 바닥보다도 조금 더 내려간다. 그러면 한번 튀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뭐야 큰 상승 우리가 얘기하는 뭐 20% 가까이의 큰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붕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소위 자리에서 이제 올라간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아마 요 근처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여기 있는 물량을 여기서 받으려고 매도세를 하게끔 받으려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내일은 요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세요. 이제 얘기를 할 테죠. 예, 방송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이거 줄어졌네.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안 나오지. 여하튼 됐네요. 내일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근데 너무 높죠? 24%니까 54%면 내일로 따지면 이제 24%죠. 내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보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올라갈 만한 물건이냐 얘가. 중간상은 됩니다. 그리고 시간 할까 보면은 본장에서 117만이었는데 35만 9천 3분의 1로 줄었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가 올라가기가 쉬운 자리니까 올라가는데 무리가 될 게 없어요. 올라가서 뭔가 저해가 될 게 없어.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으니까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쭉 올라와서 또 쭉 올라간 겁니다. 두 번이나. 근데 이제 매물대가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가 있죠.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를 뚫기가 어려우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갭을 뛰어넘어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아랫꼬리가 긴 점상으로 올라간 이유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걸리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뭐 병합도 하고 뭐도 하면서 점상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병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상으로 올라가서 이 매물대를 안 거치고 올라갔다. 점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안 거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뚫지 못한 거를 여기서 뚫은 건데 두 번째 때는 좀 쉽죠. 왜? 여기 있는 수량을 지들이 많이 갖고 왔으니까 여기서 많이 끌고 내려왔으니까 알고 보면 이것도 음봉일지라도 이것도 물량 받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까지 너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24%까지 보기에는 너무 높은데 가능성은 있어요. 24%까지. 근데 진짜 제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보다는 한 요 정도 한 7, 8% 1차 7, 8% 2차 한 15% 이렇게 7, 8% 15%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동전 주식이다 보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굳이 따지면 이래요. 한 7, 8% 아마 제 생각에는 갭을 7, 8% 떠서 15% 정도에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물량을 이렇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내일 이대로 그리고 재수 좋으면 연상도 갑니다. 재수 좋으면은 올라가기가 여기를 한번 뚫어놓은 이게 한번 뚫어놓은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가 한번 뚫어놓은 매물대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쉬운 상태로 올라왔어요. 저 옛날에 얘기했죠. 옛날에가 아니라 며칠 전에 얘기했죠. 올라가기에 힘든 저항선 못 올라가고 저항선이죠. 근데 반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지 내려오면 띠용 내려오면 띠용 잘 안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계산을 뭐 이렇게 계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차트를 딱 보니까 이거 잘 안 깨지겠구나 이거 잘하면 연상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아서 잘하면 연상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밸런스 이름이 마음에 드니까 연상 갈 것 같네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저것을 이제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보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봤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안 깨지겠네 가겠네 잘하면 가능성 있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많이 봐야 되는데 단 문제는 시력을 많이 잃을 수가 있다.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라고 말을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대신에 공부를 하실 때는 차트 공부를 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눈을 시력을 소비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패널 광이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이제 데스크탑 같은 모니터를 볼 때는 이게 그 패널 광이 빛으로서 눈에 그 빛을 쐬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어설프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평생 쓸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눈이라는 게 뭐 천년만년 뭐 계속 뭐 1.5, 2.0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냥 큰 마음 먹고 하시고 또 쉬실 때는 과감하게 쉬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KR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미국장 뭐 볼 필요도 없는데 미국장은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장이 오히려 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선을 깼어요.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요. 종목 다 본 다음에 이런 종목 뭐지 일단 보고 나서 KR 시스템은 목표가는 여기로 보이는데 신규주네요. 보이는데 상한가를 가느라고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상한가 가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보통 이제 소장 자리가 달랑말랑하는 자리인데 이제 보면 한 달, 두 달 요쯤에서 올라갔으면 세 달 이상 120선과 20선이 세 달만큼은 아니죠. 지금 요 정도 돼야 세 달이에요. 근데 이제 소장 자리에서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소장 자리이면서도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 웬만한 분들 좋아하시는 꽉, 철, 용 자리입니다. 박철용 자리를 뚫고 올라간 거. 이런 자리는 슈팅이 원래 크게 나오는데 다만 이렇게 음봉 나와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양봉 하나 딱 걸쳐주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우리 개미들이 입장에서 잡을 때 조금 부담이 덜했을 텐데 음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음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조금 부담이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어쨌거나 아랫꼬리가 그나마 조금 달려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주저앉지 않고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 바람에 목표가보다도 더 높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통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18%? 1차, 2차는 의미가 없는데 보통 1차 18%, 2차 한 여기 22% 정도 될 것 같은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얘는 18만 4천이고요. 시간 날까 8만. 시간 날까 크지는 않은데 나름 그래도 11시 전에 중간상인데 좀 강해요. 그죠? 중간상인데 강상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나름 신고가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데 신고가는 아니고요. 일단 굳이 매물대를 굳이 따지자면 요 정도? 15%? 세네. 너무 높지 않나요? 이게 신규주다 보니까 잘 몰라요.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게 없어요. 뭐를 따질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일단 여기 36%니까 내일 6% 이상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오늘도 보면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13% 정도 1차 13% 2차 한 15% 정도 저는 13%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신규주 이런 애들이 만약에 사고 칠 때가 있어요. 뭐냐 갭이 높으면 원래 3분의 1을 먼저 버리고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제가 나머지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신규주 애들이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갭을 높게 뜨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이게 상한가를 붙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상한가 만약에 내가 버릴 새도 없이 상한가를 붙어버리면 자동 로스를 꼭 해놓으십시오. 아시겠죠? 예. 한 내일 30%면 한 27% 정도에다가 자동 로스를 꼭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왜 27%냐면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1, 2% 정도 탁 하면서 이 자동 로스 해놓은 애들을 다 털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1, 2%를 보통 한 3%까지 3, 4%도 내려올 때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자동 로스를 해놔서 이렇게 해놔가지고 1, 2% 정도 내려와서는 매도가 안 되는데 뭐 3% 이상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매도가 되겠죠. 자동 로스를 꼭 해놓으십시오. 아시겠죠? 자동 로스가 되게 제가 얘기했죠. 방탄조끼 같은 거라고 최악의 이 몸에 큰 부상을 사망에 이르는 그런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중에 여러 방어 체계 중에 하나가 그 자동 로스라고 저희 얘기를 했습니다. 있는 건 저희가 써먹는 게 좋아요. DHX 컴퍼니는 뭐 매매할 자리는 아닌데 그나마 여기 전저점 돌파라고 그럽시고 굳이 그 뭐죠? 매물대를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를 보면 22%인데 매매할 자리는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데서 매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희한한 게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확 무너지면 보통 여기까지는 안 가고 그 밑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여기서 시작을 하든 종가에서 시작을 하든 갭을 떠서 이렇게 시작하든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요 밑에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다음 날 이렇게 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 여기를 돌파를 그 전날에 음봉 머리를 돌파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상한가를 가느라고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120까지 20선까지 올라왔어요. 20선까지 올라왔으니까 저는 뭐 거의 다 왔다고 보는데 27만 4천이고 시간 나니까 8만 9천이고 다 올라왔다고 보는데 얘 뭐 손대기가 또 그러네. 얘 뭐죠? 자전거 관련주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예, 섹터가 좀 후져가지고 뭐 저런 것처럼 그 이제 그 취미 오락 뭐 그쪽 애들 있죠. 저는 아예 섹터도 없는데 그런 애들 가끔 이렇게 삼천리 뭐 이런 애들 마냥 이거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여하튼 내일 뭐 그래도 굳이 강상이에요. 그리고 강상인데다가 8만 그죠? 강상인데 뭐 9만에 가까운 8만이면은 이거 내일 뭐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뭐 내일 뭐 한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예. 좀 약해서 매물대가 약해서 잘 모르겠는데 또 이런 애들 가끔 사고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렴한 애들 아까처럼 막 이렇게 그 아까 뭐였죠? KR 얘가 아니라 빌리언스 이런 애들처럼 좀 저렴한 애들이 사고를 칠 때가 있는데 얘도 약간 그러려고 하는데 근데 120 밑에 꿈은 120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면 63%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내일 매물대가 제일 그나마 굳이 따져보면 여기인데 23%라 너무 높아서 내일 얘가 23%까지 갈 그릇이냐 따지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차하면 23%도 22%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더 보수적으로 근데 여기 따질 게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침해 절반 9%까지 1차 9% 2차 20% 이상인데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죠 9% 아니면 20% 이상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원래는 보이기에는 여기가 보여요. 근데 제가 이 경험치로 봤을 때 저까지 올라가기에는 무리인 자리가 아니냐 싶어서 이제 반토막 잘라가지고 9% 여기 침해 절반으로 해서 9% 정도 1차 9% 만약에 시작가 자체가 9%다 그럼 정말 20%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는 겁니다. 내일 한번 잘 보세요. 크레오 얘도 이제 365 동전 오늘 섹터가 적은가 봐요. 동전 애들이 갔나 봐요. 제가 저번에 방송할 때 얘기했죠. 반도체냐, 전기차냐, 뭐 식료품이냐, 뭐 엔터냐 이런 섹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무슨 그 시기에 맞는 이슈 뭐 대선 이슈냐 아니면 뭐 기업적인 뭐 이제 뭐 반도체 뭐가 삼성이 가니까 개나 소나 다 따라간다고 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아니면은 뭐 AI가 뭐가 해서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뭐가 그 산업을 굉장히 밀어준다는 이슈로 해서 AI 관련 직접 관련 간접 관련 직간접 관련 다 간다든가 뭐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근데 그런 이슈도 있지만 그런 섹터도 있지만 가끔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빌리언스
468원이죠. KR 얘는 아니고요. DHX 컴퍼니 890원짜리, 크레오 SG 365원, 원풍물산 674원. 그죠?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다 동전 주식이라는 거예요. 한 종목 빼놓고 DHX 컴퍼니 아니 KNR 시스템 외에는 전부 다 동전 주식이라는 게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그 중에 네 개가 1,000원 이하 주식입니다. 동전 주식.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런 애들이 이런 섹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동전 주식 애들이 가는 날. 예, 이런 섹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빨리 캐치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말이 쉽지. 예, 쉽지 않아요. 예. 이게 상한가를 딱 갔으니까 5개 중에 상한가를 딱 갔으니까 동전 주식이나 이런 거지. 이게 경합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막 경합을 하고 있는 와중에는 오늘 테마가 도대체 뭐야? 뭐 얘도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러면은 모르죠 사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승장에서 양봉장이면 전부 다 양봉이니까 도대체 이 중에 누가 슈팅을 할지 몰라요. 근데 가끔가다 음봉도 있지만 그죠? 근데 어쨌거나 양봉, 음봉, 양봉,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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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음봉, 양봉. 그럼 여기서 얘네 중에 하나가 크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 그죠?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쉬운 거야. 제외하고. 근데 저 제외가 없어. 다 양봉이야. 그러면은 그만큼 고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장이나 음봉장이 단타적으로는 먹기가 스윙하기가 좋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몇 종목들이 주저앉으면 속 터지는 건 맞는데 단타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레오 SG는 얘도 이제 매매할 자리는 아닌데 언뜻 봐도 아니죠. 예. 그리고 매매할 종목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매매할 종목도 아니에요. 뭐 이거 하는 거 아닌데 여기서 이 스윙으로 들고 가려고 저점을 잡는다고 하기에도 좀 자리가 이 정도 같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 이 정도 같으면 그죠? 여기를 최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잡아볼 만한데 지금 여기를 깬 상태에서 이런 데서 뭔가를 매매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용감하게 막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매매할 자리 아니에요. 이런 데서 매매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런 데서는 양봉이 이렇게 하나 정도 나와준 다음에 또 올라가려고 할 때 이때는 해볼 만한데 이럴 때는 시작했는데 이 상태에서는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진짜 내가 안 하고는 못 빼기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거 하겠지만 근데 사실 이 자리도 그렇게 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왕창 무너지면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서 매물대가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이거 지지발로 바라보고 최소한 여기는 잘 안 끼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 매매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지상 1층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지하실 구경하는 수가 있습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무너졌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오반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도 오늘 상한가를 가느라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동전 주식이고. 그러니까 섹터에도 맞고 자리도 지금 보면은 매매할 자리가 아닌데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섹터가 동전 주식 중에서 무너지다 반등하는 애들 걔네들이 다 올라온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얘도 매매할 자리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 얘도 종가상이니까 내일 뭐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나니까도 뭐 그냥 동전 주식이니까 56만인데 43. 또 많이 안 줄었네요. 또 의외로 얘는 중간중간 요 단기적으로 물량 받은 게 단기적으로 좀 있어서 그런지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별거 아닌데 뭐 거리랑 봐서는 그렇게 크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치매 머리 끝까지 말고 끝에 말고 요 3분의 2 요 정도 요게 한 7, 8% 내일 7, 8%까지 상 들어가신 분들은 한해서 하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상에 들어가신 분도 나왔어야 돼요. 나오시는 게 맞는 겁니다. 종가상이라 나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일봉상으로 자리가 봤을 때 이런 자리다. 이런 거는 종가상이 아니더라도 일단 상 먹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다음날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로 개파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7, 8%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원폭물산은 오늘 이게 선을 거는 게 아닌데 언젠가 제가 선을 거놨나 본데 언젠가는 뭐 여기를 가겠다. 곽초롱 자리죠? 예, 곽초롱 자리. 돌파선이 2개 이상. 예, 곽초롱 자리인데
요 바닥부터 제가 얘기하죠.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뾰 이용 이게 다라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부터 올라가면 10% 대회에서는 2배. 이게 뭐 8%면 여기도 8%, 이게 10%면 여기도 10%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바로 밑에서 쏴버리면은 한 4-5% 정도 바로 밑에서 쏘면 하나, 둘, 셋, 빵 올라가서 18에서 22%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제가 과장돼서 크게 그린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곽철용 자리 비슷하게 돼 있는데 지금 조금 못 왔죠. 예, 그러니까 내일 이거 맞아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면 분위기 좋았는데 여기서 상이 깨졌죠. 그리고 좀 거래량이 큰 게 하나 나왔어요. 근데 애매하네요. 이렇게 한 뭐 서너 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내일 무너질 것 같으니까 바로 버리세요 이럴 텐데 좀 애매합니다. 지금 애매하게 해놨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애들이 작전을 잘하는 거예요. 691원 691원이 아니구나. 여긴데 그죠? 한 700원 정도 돼요. 내일 700원까지 가느냐? 그럼 6%죠. 제 생각에는 6%까지는 뭐 올라갔다 내려오기가 쉬워요. 여기 물량 받고 내려가고 싶어서. 근데 이미 거기에 물량을 한번 뚫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굳이 얘가 여기서 물량을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뚫은 적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랑 여기 물량을 받으러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목표가를 18에서 상한가 정도로 잡는 경우가 원래 맞는데,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원리 원칙대로 내일 만약에 이렇게 안 갔어 가다 말았어요. 한 10%에서 가다 말았어. 그러면은 왜 안 갔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2차까지는 몰라도 왜 1차까지 안 갔지?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수치적으로 딱 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다 돈 벌지. 그렇잖아요.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서 다 수익 내지. 그렇게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길어지고요. 제 생각에는 한 6%에서 10% 정도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전이니까. 예. 동전 주식은 변동성이 커요.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 금액 674원에다가 자동 로스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내일 매매하실 때는 요 6%에서 한 10% 정도까지 1차, 2차, 6에서 10%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C는 설마 시간 단일가로 상을 갔을까요? 아니죠, 무너졌죠. 예, 얘는 나가리입니다. 서남이 오늘 초전도체 그걸로 뭐 상을 간 것 같고, 크게 상승한 것 같고요. 제닉스 오늘 로보틱스 애들이 꽤 갔고요. 여기까지 뭐 언젠가는 가겠다는 뜻인가 봅니다. 했을 텐데 진짜 갔죠? 예. 방금 이렇게 선 그어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아닙니다. 예. 걔는 잘난 척 하려고 이제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꼭 아닌데 내가 우기는 것 같잖아. 아까 선이 이렇게 뭐 거지 있었는데 여하튼 다시 한번 또 선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네요. SP 시스템즈도 이제 다 갔으니까 이제 여기 산더미 같은 이 물량을 여기서 살짝 받은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걸 다 더한 거를 이거 하나로 받기에는 조금 무리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받아야 될 거예요. 한 번이나 두 번 더 내려온 식으로 했다가 한 번 더 받든가 아니면 2번 정도 더 받든가 그 다음에 여기를 뚫는 날 세게 한번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세게 그걸 한번 노려보시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큰 상승 뒤에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얼마 안 돼요.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가도 못 잡는 겁니다. 가도 무서우니까 이제 큰 상승 뒤에 큰 상승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 3%가 안 된다는 얘기는 올라가다가 하락할 확률이 97%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못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단 원론적인 건 어느 정도 지키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매매가 조금 이제 뭐 이틀 쉬고 하시니까 좀 이렇게 써먹써먹 하셨을 수도 있는데 내일은 이제 오늘 좀 해보셨으니까 내일은 또 매매하시기가 나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지수 얘기를 잠깐 하자면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장이나 20선을 깨기 전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랬는데 20선을 깼습니다. 내일 만약에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한다 그러면 내일 저렇게까지는 아니죠. 내일 20선까지 올라가거나 20선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되면 내일 장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20선 22평선 돌파 매매, 그러니까 종목들이 22평선을 돌파하는 매매들이 굉장히 셀 거예요, 내일.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하루 정도 더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제 우려했던 대로
20선이 드디어 이제 밑으로 꼬부라지기 시작하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화된 장기 침체, 장기 침체, 장기 하락세 그거를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장기 정도로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렇게 이틀 정도 내려갔다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 이렇게는 아니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20선을 깼기 때문에. 20선을 깨기 전까지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20선을 깼으니까 내일 바로 반등을 해주지 않으면 피곤해지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윙하시는 분들 잘 새겨서 알아서 자기 종목들 잘 관리해서 던질 거 빨리 던지시고 이제 20선 내일마저 무너져 버리면 이제 좀 물량을 줄여 놓으시던가 아니면은 조금 그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그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을 테니까 조금 물량을 줄여 놓던가 아니면 그 약수익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던져 놓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손해가 큰 종목들은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뭐 큰 결심이 필요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무조건 던지세요 이렇게 말은 못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물량을 하다못해 줄여 놓더라도 반이라도 줄여 놓거든가 그렇게 하셔서 큰 피해를 좀 미리 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